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평택 지제역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가 올해 2월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드디어 나왔네요. 분양가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요. 8호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70% 추첨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에서 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평택 지제역 자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23일에 나왔고 특별 공급 접수는 8월 3일, 1순위 접수는 8월 4일에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2일, 입주 예정은 23년 6월 예정입니다.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27층 10개 동으로 구성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평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7년에 걸리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불가능합니다. 23년 6월에 입주하고 나서부터 전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청약 자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평택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여기가 원래 그 평택 거주 기간을 안 봤는데 이 평택 분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도 이런 식으로 거주 기간이 생겨났었죠. 이런 지역 우선 거주 기간은 그 시장님들 권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하고요. 예비 입주자는 3배수. 그리고 8호 이하 물량에서는 추첨제가 25%, 8호 초과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70%가 있습니다. 가점 낮으신 평택 당해 분들은 이 물량을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특이한 점이 계약금을 20% 받아요. 자, 계약금 20%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보통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약금 10%인데 여기는 계약금 20%를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실행이 가능하고요.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택형을 보면 59 타입, 74 타입, 84, 97, 99, 113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99 타입이랑 113은 펜트하우스 물량이고요. 펜트하우스 물량이지만 평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일반 주택형과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9 타입 기준에서 3억 5천 정도, 74 타입이 4억 5천, 84 타입이 5억, 97 타입이 6억이 좀 안 되네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전에 분양했던 A54 블럭 같은 경우가 미달이 조금 났었죠. 변전소도 변전소인데 지지역 기다리셨던 분들도 한 몫을 했죠. 그 덕분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A54 블럭에 입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그 덕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다음으로 물량을 보면 8호 초과랑 8호 이하로 구분이 되죠. 8호 이하에서는 25% 물량이 추천 물량으로 있고 8호 초과에서는 70% 물량이 추천 물량으로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없죠. 전부 다 합쳐도 200세대가 안 될 것 같지만 가점 낮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84 타입, 97 타입으로 볼 거고요. 5억 2천, 6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계약금 20%가 필요하죠. 이 부분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데 계약하실 때 1억에서 1억 2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여기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50% 실행하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84 타입이 한 1억 정도, 97 타입은 1억 2천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할 때 필요자금 계산할 때는 그 입주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데 현재 시세를 고려해서 8억, 9억으로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평택 집값이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거보다 낮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0%, 4억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총 금액은 1억 2천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 1억을 냈다고 하시면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있으시면 되고요. 97 타입 KBC세를 9억으로 예상을 하면 최대 4억 5천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이고요. 계약금 20%를 내셨다고 하면 3천만 원만 더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주 시점에 KBC세가 이만큼까지 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전세는 요 정도에는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세는 막연한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도 이거보다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금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없으신 분들도 여기 단지는 당첨만 되시면 가져가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평택이랑 이 오산, 안성 이런 곳들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면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2배가 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률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브랜드가 자이이기도 하고 호재가 많은 지지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평택시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부터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죠.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해도 이 공급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평택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24년에는 거의 10년 만에 공급이 더 부족한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 목표 자체가 인구수 100만 도시를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100만 도시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해지겠죠?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제 근처나 평택 고덕 쪽은 앞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택 지제역자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지제역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죠? 그래도 도보로 이동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제역하고는 여기 위치한 아파트가 가장 가깝고요. 지제역은 교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SRT 1호선 그리고 수원발 KTX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버스, BRT, 시내버스 등등 교통이 정말 잘 발달된 곳이고요. SRT를 여기서 타면 수서역까지는 22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물리적 거리는 상당히 멀지만 이 시간적 거리는 웬만한 수도권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보시면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고덕이랑 지제랑 비교를 많이 하시죠. 뭐 고덕이 좋니 지제가 좋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좋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수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고덕은 뭐 광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제역은 교통이 좋은 수원역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광교든 수원역이든 둘 다 좋죠.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가 대장이다 여기가 대장이다 싸우기보다는 서로 화합해서 이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평택 지제역자의 뒤쪽에 보면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는 멀지 않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 바로 아래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자의 일부에서는 여기 산업단지 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자리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브레인시티, 그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충분히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차 철도망 계획을 보면 안성 쪽에 호재가 많죠. 안성, 동탄, 오산, 평택 이런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교통 호재가 실현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교통이 발달될수록 시간적 거리는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양했던 여기 지제역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도 미분양 났었죠. 그때 당시에 84 타입 기준에서 4억 초반에 나왔는데 분양가도 비싸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때랑은 아예 다르죠. 이때 84가 4억 초반인데 지금은 4억 후반에 나왔습니다. 근데도 옛날에는 이편한 세상 분양가는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가는 저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점이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여기가 미분양 났더라도 여기를 잡으셔야 됐죠.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도 잡으셨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맘시티도 미분양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괜찮죠. 작년에 여기랑 여기를 아무리 추천드려도 본인이 평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동산을 공부하셔야 돼요. 본인이 공부하셔야지 본인이 확신이 생기고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인이 모르면 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고 싶은 분들은 남들이 찍어주기만 바라지 말고 본인이 직접 충분히 공부해서 좋은 부동산 자산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평택 지제역자이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단지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 불러지는 호가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 타입 전용 33평이죠. 이 정도면 여기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가장 저렴한 거는 7억 9,500에서 비싼 거는 9억 4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최저가로 보시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겠죠. 입주는 22년 5월이고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니 여기 보기 전에 전세가를 볼게요. 자, 전세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20년도 12월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고요. 국민평형 84를 보겠습니다. 자, 매매는 없고 전세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저렴한 거는 3억 8천에서 비싼 거는 4억 5천까지 나와 있네요. 24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 전세가 3억 5천만 원이고 매매는 나와 있질 않네요. 지금 시세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죠. 평택 지제역자이도 이 정도 수준보다 살짝 높게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제역자이보다 조금 더 하급지인 곳으로 볼게요. 여기는 20년도 10월에 입주를 했고 마찬가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33평 시세를 보게 되면 매물이 하나도 없네요. 자, 41평도 없고 전세가 보겠습니다. 전세가를 보게 되면 여기가 매물이 거의 없네요. 3억 8천 정도의 84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볼게요. 더샵 지제역, 여기 매매가를 84 타입으로 놓고 보면 8억짜리가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 된 걸 보면 21년 5월 말에 17층이 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 매물도 딱 하나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3억 8천 정도, 이 정도라고 보면 84 타입 전세가는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작년에 미분양 났었던 이편한 세상 지제역이죠. 지제역이랑은 그래도 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리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지제역까지 도보로 18분이 소요됩니다. 센시티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센시티는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 8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V자 갈매기 형태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남서향하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04, 103, 102동 이쪽 라인에서는 일반 산업단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 선호하는 동은 아닐 것 같고요. 110동이라든지 여기 초등학교 가까운 라인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동 상관없이 당첨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가장 높은 층이 한 27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이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정말 잘 나옵니다. 59A 타입 108세대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는 구조고 59 타입에서 뽑을 수 있는 평면도 중에서 가장 잘 뽑힌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9B 타입 106세대 모집하고 남서양 남동향이죠.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59A 타입보다는 살짝 떨어져 보입니다. 대신에 안방은 정말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정말 넓게 뽑았고요. 하지만 드레스룸은 조금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59B 타입 평면도도 넓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4A 타입 106세대 모집하고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죠. 포베이 판상형에 마통풍 되고 드레스룸도 있고, 자 74 타입인데 알파룸도 들어갑니다. 팬트리도 별도로 있고요. 타입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게 잘 나왔네요. 다음으로 74B 타입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안방이 넓습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있고 복도에 팬트리,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하지만 여기가 조금 깎여 있는 건 살짝 아쉽고요. 다음으로 84A 타입 260세대 모집하고 남서양과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구성된 동이 좀 더 많고 평면도를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룸이 아닌 침실이 크게 나와 있고 주방은 디귿자에 마통풍 되고 드레스룸은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잘 활용하면 드레스룸이 작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84B 타입 마찬가지로 260세대 모집하고 남서양 남동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첨된 물량이 가장 많은 97A 타입 52세대 모집하고 남서양으로 나와 있네요. 자, 평면도는 84 타입이랑 비슷하죠. 84 타입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7B 타입 51세대 모집을 하고요. 남서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도 자체도 84B 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전반적으로 평면도가 꽝이 없습니다. 자, 향도 꽝이 없고 평면도도 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99 펜트하우스 3세대 모집을 하고 역시 펜트하우스답게 평면도는 큼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13 타입 펜트하우스 2세대 모집을 하고 평면도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평면도는 특수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800-5944 여기 사업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평택 당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